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에서 최근 세 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한 9월에 잇따라 촬영된 사진인데 미국은 그러면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무기 거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번 네. 사진 공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간에 우리가 계속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뭐 미국이 최소한 한 4번 정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진으로 공개를 했고 예. 물론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무기 체계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자세하게 이 움직임까지 다 확인을 했다. 방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부산 나진항에 있었고 약 300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이었고요. 방금 지나간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의 두나이항, 극동에 있는 그 두나이항 쪽에 컨테이너가 선적되는 거고 방금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그 지점으로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연결이 북한의 나진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러시아의 두나이항 그리고 바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북한의 무기가 다 움직였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네. 그러니까 그간에 나왔던 증거보다는 확실하게 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진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무기 거래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뭐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무기 거래를 했다. 이거는 어떤 거를 노린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시간을 보면 예. 전체적으로 사진이 찍힌 시간과 움직이는 그 동선을 확인해 보면 일단은 이 컨테이너가 러시아에 인도된 그 기간이 지난달 7월부터 12일 사이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이 러시아에 출발한 게 10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출발을 했다. 그 무기가 거래가 시작이 됐고 무기 제공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은 미국이 지난 8월 달에 이미 북한과 김정은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무기 거래와 관련된 이런 일종의 친서를 교환했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간에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의문이 풀리는데 첫째는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네. 저렇게 그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얘기한 게 어떤 합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의아하게 생긴 게 당연히 무슨 거래가 있고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다 하면 이전에 이미 합의가 다 끝냈기 이루어졌고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만나서 뭐 이렇게 좀 친선을 확인하는 그 정도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의구심이 풀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구체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무기 체계가 서로 교환될 것인가도 다 결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러의 방문은 역시 이미 다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징성이 강한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경로도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공개가 됐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해당 경로를 이용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장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간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대규모 거래는 매우 힘든 것이고 두 번째 거래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위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국의 어떤 회사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국가 중에 이 국제 질서를 잘 안 지키고 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나게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국가의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물건을 오고 갔다, 무기를 거래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근데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간에 했던 그 북한의 방법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그런 무기 거래는 무기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러시아가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무기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근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도 이게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제재 결의 위반은 제재는 러시아도 동의를 해서 통과시킨 제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스스로의 정통성을 아주
정확하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짚어보길 하겠지만 러시아 외교부 고위 간부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정상회담 이전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무기 거래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커비 조정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이전에 무기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을 활용을 해서 좀 간접적인 지원이었고 바로 러시아를 상대로 했던 그런 무기 거래는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은 러시아 국가로서의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를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양도 대규모로 컨테이너 1,000개가 이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대규모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 속 무기가 제공이 됐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굉장히 공개된 규모인데 어느 정도의 무기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무기 종류는 확인이 안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 그냥 탄약과 군사 장비다 정도 상황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게 이 컨테이너 1,000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개에 약 15톤에서 18톤까지 그렇게 적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1,000개로 가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포탄 약 40만 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포탄일 가능성이 큰 게 처음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를 요구했던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예상과는 매우 다르게 장기화가 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특히 포탄이 매우 빠르게 소모가 돼서 이제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충분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의 이 국가들로 통해서 그런 포탄과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지원을 받는 데 반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러 저기까지 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한 152mm 이게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당시에 소련과 북한이 같이 공유하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재고본이 북한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탄약의 가능성이 현재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또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게 사진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동 경로도 굉장히 상세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무기 지원 경로를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낸 거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작년 사실 처음 시작은 9월입니다. 네. 9월에서 백악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북측에 무기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무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에는 바그너 그룹의 로켓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열차 사진이라든지 일부 사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더 명확하게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서 시작점과 마지막 점까지를 보여준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명확하게 계속 이것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명확하게 이번엔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러시아에서는 일부 이미 이제 네. 이것을 부인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북한의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서 작년 9월부터 미국이 이렇게 백악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북한이 굉장히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반박의 이런 자신들의 담화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수준이 북한에서는 가장 높은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이 불법 무기 거래가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훨씬 더 강조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부담이 컸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대규모로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도 이것을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회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를 할 전망이고 독자 제재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당연히 이번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하마스 중동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수석 대표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독자 제재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 북한의 무기가 이동되는 경로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증거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제 독자 제재를 하는데 이것을 한미일이 각각의 제재 형태의 독자 제재가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삼국이 동시에 제재를 하는, 물론 현재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은 워낙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진 않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한미일이 같이 한다는 상징성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제재의 특징을 보면은 그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어떤 제3국의 기업이나를 활용해서 위장해서 갔는데 이번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한미일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 제기를 하면 결국은 위장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계속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불법 무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면 이것은 훨씬 더 앞으로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가고 그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주미 대사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질 거다 이런 평가가 있다라고 발언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건 새롭지는 않은 겁니다. 네. 최근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간 보아온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전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는데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신들의 핵을 헌법에도 서문에도 집어넣어서 핵 보유국임을 확실하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북한 핵을 포함해서 핵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는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일정 수준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을 하고 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막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그런 결과를 낳게 네. 됐거든요. 그래서 주미 대사, 우리 조 대사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다. 그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예.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또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조금 짚어봤는데 무기 거래가 소량이든 대량이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교부의 고위 간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러시아 외교부 특임 대사가 얘기했는데 네. 러시아는 이미 이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은과 또 김정은과 푸틴과의 정상회담 그 기간 중에도 러시아에서 푸틴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과의 협력은 국제 국제법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동의해서 통과된 그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스스로 위반하게 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정당성,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정말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이것은 뭔가 조작됐다라고 네.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간의 러시아의 행태를 봐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러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